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돌다리라는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에 나오는 돌다리가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소설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교사용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자료가 배부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필기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입장, 그리고 그것의 소재의 의미, 배경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작품을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를 내려오느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상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여기 보시면 이 공동묘지, 여기는 이제 이 등장하는 남자의 누이가 묻힌 곳이죠. 바로 창섭의 누이가 묻힌 곳이에요.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이 올 때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가 울릴 것만 같다. 지금 계절이 언제야? 단풍철이 지났으니까. 즉 초겨울 정도 되겠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초겨울 정도.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 산에 이제 무덤이 많은데 그 중에 저기가 우리 창옥이 무덤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내를 보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창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움과 슬픔, 안타까움이겠죠. 제가 요거를 좀 더 잘 칠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창옥의 마음,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오누이뿐으로, 그러니까 형제가 이 여동생과 자기 둘뿐이었던 거지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훨씬 어린 누이였다는 거죠.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서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려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이 의사의 태도 어때요? 굉장히 권위적이지? 무성의하고 권위적이었어. 이런 태도를 접하고 나서 하지만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 또 진료를 잘못했어. 다시 하루가 지나고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날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이 농업고등학교를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로서는 서울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한 권위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이제 여동생의 죽음을 충격을 받고 의사가 돼가지고 그 분야에 맹장염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서 커지는 거다. 자, 바로 요 부분. 요게 뭐냐? 지금 창섭이 고향에 내려온 이유죠. 창섭이 고향에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새로운 병원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팔기 위해서 온 거지.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만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재우치다라는 단어, 재촉하다 이런 뜻이에요.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좁고 바닥도 평탄하였으나
비나 오면 진흙에서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이제 가운데로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그 부분은 바위를 갈라내서 일매지게 딱 이렇게 야무지게 여기 보시면 고르고 가지런하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마을이 되게 잘 관리되는 그런 모습인 거지.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이럴 줄 알았다는 게 뭐야? 이렇게 관리가 잘 될 줄 알았다면 자전거라도 타고 올 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눈에 익은 정자나무에선 논이며 돌각 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 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이 난 영감이다. 예, 여기 보시면 창섭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서술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쵸? 직접 제시하고 있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요약적 제시라고도 하죠.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이 창섭의 아버지 때에 와서는 밭가리를 하루라도 늘리지 못한 것, 즉 밭을 더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근검한데도 그 전에 만약에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100평이면 그냥 계속 100평인 거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전대에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부담인데다가 세 번째는 요거죠. 이 전체 이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야. 첫 번째는 논보다는 다른 것들의 물가가 높아졌어. 그래서 재산이 증식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아들이 유학을 가다 보니까 그 돈을 대느라고 재산을 모으지 못했어. 세 번째는 읽어볼게요. 할아버지 버니와 아버님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서 모아서 뭐라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옮겨다 넣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논이라는 것은 기름진 이란 말이야. 기름진 논이 농사가 잘 되잖아. 그런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게 벅찬 일이겠다. 즉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농사를 져가지고 땅을 늘리는 것보다 어른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더 잘 가꾸는 게 중요했다 이런 얘기야. 하고 저룡해서 쓰고 아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몇 번씩 들여서까지 삐뚤은 논빼미를 바로잡고 옛날에는 이렇게 계단식 논이라 그래가지고 삐뚤 했는데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 정비하는 거죠. 또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뚝막이 하기 이런 데다 그런 돈을 쓰는 거지.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몫까지 들여서 동네 길은 물론 자, 네 번째 이유가 나왔네. 네 번째 이유는 동네 길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아들이 유학 보낼 때는 그 돈을 썼는데 이제 유학을 안 가도 되니까 그 돈으로는 마을 길이나 또는 뭐 정거장 길이나 이런 걸 닦았다는 거야.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작을 주면 이제 그 소작농에게 세금 아까 그 빌려준 값을 받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대. 왜? 잘못해주면 성실한 자가 아니면 땅을 망가뜨리니까.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 농부를 전부 자농. 스스로 농사 짓는 거죠.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는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자, 사람들이 대하는 땅에 대한 생각과 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생각이 지금 어때?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익만을 생각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져봤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돈 벌어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농사를 짓냐 이런 얘기 하는데 창섭의 아버지는 그것보다는 땅을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게 하고 잘 가꾸고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지.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을 거둔 뒤에 구르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밭을 논 같은 게 이렇게 삐뚤삐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삐뚤빼뚤한 게 아니라 딱 정리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논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논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밭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딱 다듬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지. 이런 땅을 팔기에 자 이제 여기가 다시 창섭이 온 목적이지. 창섭이 왜 왔다고? 땅 팔려 온 거야. 아무리 수입은 몇 배나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아버지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노력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게 미안하긴 하지. 그러나 그렇게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고 이게 뭐냐면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기에는 3만 원밖에 3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팔아야지만 3만 원이 돼. 그래야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양관이라는 건 서양식 건물을 갖고 싶은데 돈 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 또 막 이렇게 로비도 하고 해야 되나 봐. 아버지께서는 내년에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상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게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 가서 편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해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땅을 전부 없앨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자 사실 땅을 누구를 위해서 파는 거지? 그래 본인을 위해서 파는 거야. 그런데 이거 뭐 하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지. 땅을 파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다?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거다. 창섭은 샘말에서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서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자, 돌다리.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이랬어요. 네, 좀 급히 여쭤볼 일 생겼습니다. 여쭤할 일 뭔지 알겠죠?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쇠고삐를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엮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한복판에 흐르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 서너 군데를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서 모두도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다. 징검다리가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건널 수가 없잖아. 그래서 큰 돌다리로 지나다녔대.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돌다리의 내력. 돌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오겠죠? 너희 증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의 상도를 해오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너올 수가 있겠니? 그래서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로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라다. 자, 이 돌다리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치. 얘네 집안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돌다리가 생기게 된 사연에 대해서. 그 얘기는 이 돌다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에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한 자는 30cm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일 염두부터 나지 못했다. 굉장히 크지. 두께가 30.3cm고 폭이 6자면 180, 길이가 10자면 3m. 그런 자연석이래. 그런 돌을 옮겨야 되니까.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까지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져 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를 표시하셔야 되는데요. 나무다리, 얘는 별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다리, 여기도 별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나무다리와 돌다리,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대돼. 돌다리가 어떤 전통을 의미하는 거라면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
물질 문명.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무다리보다 돌다리가 더 튼튼하니까 돌다리가 더 근대적인 거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돌다리가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 마을에 있었던, 오랫동안 이 마을 사람들의 통행 수단이 됐던 거야.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를 고치는 사람들의 점심을 짓노라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왔다 그날 가려고. 오늘로 갈 걸 못하러 오누?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수. 자,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때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자, 이 어머니는 소원이 뭐야? 그치. 손자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어머니는 땅보다는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는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하게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앞으로 이제 나와 창석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채견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을 잘못인 점. 여기서 이제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땅을 파는 이유가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다가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을 꾸미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가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자, 이게 전부 다 뭐야?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병원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야. 염화기는 하나 32,000원이나 들어. 그래서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돼. 시골에서 땅을 둔다고 해봤자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 그러니까 실제로 얻는 이익이 땅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3,000원밖에 못 벌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3년이면 이익금을 다 빼는 거지.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지금 창섭은 땅의 내력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땅을 뭘로 보는 거야? 그치. 땅을 금전적 가치로 보는 거죠. 땅을 물질적 가치로 인식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버지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지 이런 일을. 하고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서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잡수시면서 원 요즘 사람들 힘도 줄었나 봐. 그달이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 몇이야? 그치. 이런 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더라. 연화문은 열이 넘는이야. 그렇게 들었던 돌인데 지금은 장정 수십 명, 젊은 나이에 기운 좋은 남자들이 수십 명이 해도 어렵다는 거죠. 나무다리가 있는 건 왜 고치시나요? 자, 나무다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이게 아주 이 소설에선 중요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걸 왜 고치냐? 창섭의 입장에서는 나무다리가 있는데 굳이 왜 돌다리를 고쳐요? 이런 얘기야.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서. 자, 그 다리. 어떤 다리? 바로 그 돌다리.
너는 그 돌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 시체는 요즘이야.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자연에도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내가 정들여서 오랫동안 썼는데 그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버린다고? 이런 말이지.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천자문 이렇게 책 들고 다니면서 천자를 끼고 그 다리로 그릴 그러 다녔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어. 즉, 이 돌다리는 어떤 다리야? 이 아버지에게? 그치. 돌다리는 바로 집안의 가족사가 있는 바꿔 말하면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것 이런 말이야.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이 없다. 자, 이제 아버지의 결정이 드러났어요. 난 서울 갈 생각이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다. 돈 있다고 어디 가서 느그르지 논. 이게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논인데 그런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 같은 걸 사냐? 이런 말이지.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갈고 닦았던 논들이기 때문에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이런 얘기야. 느그러진 논 뚝에서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서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라는 걸 어떻게 일시의 이해를 따져서 사고팔고 하느냐. 자, 땅이라는 게 어떻게 그걸 경제적인 걸로만 생각하니? 이런 말이야. 땅이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냐. 땅이란 만물의 근거다. 근원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땅의 가치. 이 부분 잘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세요.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모이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내 눈에는 다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뵈지 않는다. 즉 바로 여기 나오는 게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예, 창섭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이 사람들은 땅의 경제적 가치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난 별로야 이런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내가 네 덕으로 오늘의 의사가 되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이 없어서 뭘로.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쓴다. 즉 땅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된다. 네가 그냥 저절로 잘 된 게 아니야. 다 그 땅에서 벌어서 먹여서 너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 이런 얘기지. 자고로 하늘의 덕이 땅에 통하지 않곤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라 다름없단다. 즉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원이야. 이런 얘기죠.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무엇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어하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준다. 땅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준다는 거지.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한테나 맡기고 떡 도회지에 가서 소출을 팔아다가 모두 도회지에다 낭비해버리고 땅 가꾼 데는 단 이런 돌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 자식인 셈이다.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즉 관리하지 않고 막 버려두는 땅들.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해서 돈만 빼가는 사람들. 해마다 거디만 걷어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않아. 뚝이 떠가니 않아.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들의 신이들 주사침 놓듯이. 신이는 이제 서양 의식 그 의사들 말하는 거죠. 애꿎은 금비 그 이제 비료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하곤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텐가. 사람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땅을 함부로 여기는 거야. 땅을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사람들이 땅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땅이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대충 그냥 땅 뭐 경제적으로 돈만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왜?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듣고 반응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그런 애착, 땅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을 확인한 거지.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 이런 말에다가 유구무원이란 말 써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다. 너무 자기 위주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바로 뭐야? 땅을 파는 계획. 그것은 용납될 리가 만무했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 나도 안다. 너의 입장을 내가 이해는 해.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런 거 창섭의 입장을 아버지가 이해는 하고 있어.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못 쓴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다. 매사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자, 아버지 아들한테 뭐 하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는 탓하지 않겠다. 가업이 뭔데? 농사.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지리배의 악업이 아니라 나쁜 일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그러니까 너가 나쁜 일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내가 네가 농사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없다.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서 일으켜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윽히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가업인 농사를 네가 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못한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가 우리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아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얘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 이해 못했어.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치고 서울에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만 고른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팔 테냐? 나 죽을 임시에 다 팔 테다. 나 죽으면 이 땅을 다 팔아버릴 거다 이런 말이야. 돈에 팔 줄 아니? 아니다. 나 사람한테 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돈 있으니까 돈에 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 아버지가 말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땅을 팔겠다 이런 얘기죠. 용문이는 우리 느그러지 농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겠다고 한다. 용문이라는 사람은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지.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서 살려고 할 것이다. 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란 김에 내 유언이다. 이제 아예 내친 김에 유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에 내겠니? 한 번에 땅값을 낼 수가 없어. 왜? 부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몇몇 해도 그 땅을 소출을 팔아서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이 사람들한테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 이 아버지는. 땅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해마다 조금씩 갚더라도 걔네들한테 땅을 팔 거래. 그리고 내 모가 먼저 가면 너희 엄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희 엄마만은 서울로 그때 다 모셔가렴. 나는 셋마에서 이렇게 야인으로 죄 없는 밥을 먹다가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즉 나는 이렇게 소박하게 흙이나 파먹으며 살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여기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쯤은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신념이야.
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신념인 거죠. 조금 칠해 볼게요. 이 부분. 땅에 대한 애착. 이 아버지가 보이는 땅에 대한 애착은 아버지의 신념이래.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얘도 이 지금 창섭이도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는 거죠.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심지어 존경심도 가져.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하다. 뭔가 이렇게 울컥한 게 있는 거지.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 세계가 격리되어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존경은 하지만 아버지와 내가 가진 생각이 다름을 인식한 거야.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와 자신의 가치관 차이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좋은 분인 건 아는데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편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의 마음도 편치는 않겠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부탁한 건데 그걸 못 들어줬잖아.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는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왜? 마음이 계속 불편해. 젊어서 서당에 읽던 백낙천의 시가 생각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을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이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앉아있는 광경을 모사하였고 나중에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에 그러했듯이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즉 자식이 커서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내용의 시래. 그럼 이 시를 왜 인용했을까? 여기 문제에 나오죠. 백낙천의 시에 나오는 늙은 제비가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요 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철 골으로도 가운데 골으로도 끝에 골으로도 맑기만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에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려 쓰러졌던 그런 까닭이다. 자, 돌다리가 왜 쓰러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추측하는 거죠.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에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아버지는 바로 어떤 생각을 드러내느냐. 자연의 이치에 따라 모든 것을 정성껏 돌보아야 한다. 여기가 아버지의
가치관이죠. 바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살펴볼까요? 학습활동 살펴보기 전에 필기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좀 짚어줄 테니 여러분이 필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필기를 하지 않더라도 프린트로 이 교사용 교과서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하거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준다. 상징적 소재 바로 뭘까요? 그쵸? 돌다리. 아이고, 글자가 너무 굵게 쓰여지니까 제가 다시 좀 써볼게요. 일단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상징적 소재를 통한 대립인데 상징적 소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얘는 돌다리와 나무다리.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조적인 인물, 아버지와 창섭이고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을 계속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해가지고 좀 정신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보시면서 참고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넘어가서 이 글 전체의 줄거리는 여러분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창섭과 창섭의 아버지의 성격을 비교하는 부분이잖아요. 둘이 지금 서로 대립하는 사이잖아. 대립하는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 이 사람은 창섭이는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아버지는 땅을 본래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인 거지. 여기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요. 아들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고 아버지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리를 기준으로 보면 이 창섭에게는 나무다리가, 아버지는 그쵸 돌다리가 어울리는 거지. 어머니는 이런 거하고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질문해 볼게요. 작가는 어떤 사람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더 얘기하는 것 같니? 그치. 작가는 바로 아버지의 입장이야. 아버지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넘어갈까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나무다리와 돌다리를 비교하는 것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두십시오. 나무다리, 돌다리는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어떤 근대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뭐 추억, 전통, 역사 이런 의미하고 연결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섭이 이제 깨달았는데 아버지의 가치관을 인식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까지. 그러나 아버지와 내가 같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요약적 제시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핵심은 서술자는 아버지의 입장을 옹호한다는 거. 여러분이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입장을 옹호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학습활동 풀어보겠습니다. 예. 돌다리를 감상하며 작품에 드러난 서사갈래의 특성. 서사갈래라는 것은 일단 서술자가 있고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상화 방법을 그려내보자라고 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말 나오죠. 줄거리를 파악하자.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 결국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줄거리가 전개되는 거지. 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구나. 여기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공간, 샘말로 이 공간을 좀 칠해볼까요? 샘말로 오는 길, 샘말 동구, 고향집, 고향집 돌다리, 돌다리. 그래서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간의 의미에 따라서 내용을 묻기도 하니까 여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고 이 소설의 메인이고 이 소설에서 가치관의 대립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나무다리와 돌다리의 의미. 이런 거 서술형으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번, 3번 같은 거. 그 다음에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병원 확장을 위해서 땅을 팔려고 하지만 아버지에게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소중히 여기서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학교 시험 문제는 보통은 학습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학년에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공통된 뭔가가 필요한데 그 공통된 기준이 되는 게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실 때 학습활동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2번, 3번 문제 같은 거, 여기 3번에 1번, 2번 문제 같은 거 다 혼자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답을. 그래야 작품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창섭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른가? 아버지는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 가치, 창섭은 근대적 가치. 요게 다르겠지. 아버지, 창섭. 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거냐? 땅에 대해서.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지. 밑에 4번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밑에 있는 또 큰 4번도 안 봐도 될 것 같죠? 소설의 서술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작품의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일단 작품 밖에 서술자가 존재하고요. 인물의 생각이나 내면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다 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버지나 창섭을 서술자로 설정하래. 아버지나 창섭을 서술자로 설정해서 바꿔 써보래. 만약에 이제 서술자를 창섭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되겠지. 또 서술자를 아버지로 한다면 아버지도 나는 이렇게 되겠어. 즉 서술자를 아버지 또는 아들로 바꾸면 1인칭 시점으로 되지. 지금은 우리가 창섭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을 모두 알 수 있지만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바뀌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의 시선을 알 수가 없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래요. 등장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면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즉 1인칭의 창섭으로 서술하든 아버지로 서술하든 그 사람의 입장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다른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예, 여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른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예, 맨 마지막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사갈래의 특징 중에서 여기 전지적 서술자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 사실 소설을 읽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해했으면 이 작품은 이해가 끝난 거야. 사실 굉장히 쉬운 듯한 소설이지만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근대적 가치와 기존에 있던 가치가 충돌하고 부딪히고 있는 과정에서 많이 언급됐던 일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작가의 시선과 입장으로 써내려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버지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죠? 예, 요거 맨 마지막 요 부분을 시험 보기 전에 딱 보고 들어가시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아버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돌다리.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예쁘게 써볼게요. 똑같나? 예, 여기는 나무다리.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